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TA 레지테이션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혹시 레지테이션과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은 그 홈워크와 관련된 질문 있으면은 여기 TA 이은결 씨나 아니면 TA 이송돈 씨에게 DM으로 여쭤봐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답장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외국인 학생들이 아직 없는 관계로 일단 먼저 한국어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한번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스트, 그다음에 딕셔너리,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튜플에 관련된 자료형에 관해서 같이 복습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토픽으로는 이제 리커전이랑 관련된 주제로 해서 같이 복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퀴즈도 같이 한번 풀어볼 예정이고요. 어, today we will review about the first topic about the list, dictionary, set, and tuple. These four data types, and the second is about the recursive function.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리스트와 맵 함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배웠던 거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이제 어떤 수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스퀘어라는 함수에 넣어서 그 맵 함수로서 이제 매핑을 해서 리스트 값으로 받아온 거라면 요번에 저희가 같이 볼 내용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값을 받아와서 그거를 이제 스트링 내장 함수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분리하고 이거를 int라는 데이터 타입 변환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모든 데이터들을 int 값으로 변환을 해서 int의 리스트형으로 만드는 함수를 제작해 볼 것입니다. 해서 우선 맵 함수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보자고 하면은 맵 함수란 이제 이터러블한 즉 셀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이제 각 첫 번째로 받는 아규먼트인 이 함수에 대해서 인풋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나오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값들에 대한 시퀀스 즉 수열들을 나타내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자체적으로는 어떤 리스트의 형태나 아니면 다른 자료형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리스트 함수로 다시 한번 감싸줘서 나타내 줘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스트링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은 지금 첫 번째 함수인 get int list from comma라고 되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시 같은 경우에는 값들이 1, 2, 3, 4, 5인데 콤마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스트링의 하나의 딱 밸류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서 안에서 이제 스플릿이라는 내장 함수를 쓰게 된다고 하면은 각각 이제 1이라는 2라는 3이라는 그다음에 4라는 그다음에 5라는 각각의 스트링이 5개가 이제 리턴이 되고요. 리턴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리턴된 이 5개의 값을 int라는 값 타입 변환 함수에 넣어서 이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각각 1, 2, 3, 4, 5의 5개의 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마지막에 하나의 리스트 안으로 집어넣는 리스트 함수를 실행을 하여서 결과적으로 남는 값은 이제 프린트 함수를 돌렸을 때 나오는 다음과 같은 1부터 5까지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myInput이라는 스트링을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요번에 함수는 from space인데요. 이게 첫 번째로 넣었던 이 스플릿이라는 이 내장 함수에 제가 넣었던 이 파라미터는 이제 컴마라는 스트링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그 기본값이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값을 나눠주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컴마를 기준으로 나눠줬는데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12, 23, 3, 4, 5로 해서 총 5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다 스트링 값으로 이제 변환이 아니라 분리가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한 번 더 맵 함수에 의해서 각각이 12, 그 다음에 23, 3, 4, 5라는 인트형의 자료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트 함수에 넣었으니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12, 23, 3, 4, 5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자료형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같이 볼 이 from strict 라는 이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스트링 자체가 이제 이 스트링 자체만으로도 이터러블한 밸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떼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인풋을 봐주시면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5의 값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링 값들이 전부 다 인트의 자료형으로 스트링 값으로 그냥 다시 이제 반환이 되므로 그래서 총 1, 2, 3, 4, 5 한 글자씩 이제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5가지로 구성된 리스트형이 반환이 됩니다. 네. 해서 맵이라는 이 함수가 생각보다 다양한 데 활용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길 일단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블럭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포문을 한 줄로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형을 선언할 때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선언이 됐을 때는 다음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그럼 된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아니면은 문의 이상 있을까요?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수업 끊고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 이제 딕셔너리 자료형인데요. 네, 딕셔너리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키값과 그다음에 밸류 값으로 구성된 그 한 쌍으로 구성된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형이고 그다음에 이 키값은 이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키값이랑 밸류 값은 자료형의 어떤 제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인트 값이든 스트링 값이든 선언을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필요한 거는 첫 번째로 이제 딕셔너리를 선언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이제 이 dict1이라는 이 값은 이제 중괄호를 통해서 선언이 되는 건데 이제 컬런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는 키값,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밸류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딕셔너리 자료형을 선언하는 방법은 이제 dict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이때 가장 필요한 거는 리스트의 2차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이제 1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로 있는 그 리스트의 경우에는 키값들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갖고 있는 리스트에서는 밸류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2차원의 배열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값을 하나만 넣어주셔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대괄호로 감싸지 않고 그냥 1차원 리스트 두 개를 넣게 되면은 오류가 뜨니 이거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둘 다 이제 같은 키값과 같은 밸류 값으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데이터로 구성된 딕셔너리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딕테이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딕셔너리 3라는 이 밸류 값에는 이제 각각의 과목의 이름과 과목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그냥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 키값과 밸류 값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인- 어, 폼 안에 넣어서 이제 나열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딕셔너리 안에 있는 IRMs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키값과 그 밸류 값을 각각 이제 가져와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값을 매스, 코리안, 잉글리시를 받아올 때는 그냥 단순하게 키값과 밸류 값을 통해서 이제 나의 점수, 나의 과목의 점수는 무엇이다라고 이제 출력해주는 함수가 되는 그 프린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키값을 im이라는 값을 받으면은 그냥 그 밸류 값이랑 같이 함께 출력하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실행이 되는 코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딕셔너리 값이 이제 그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시면은 매스, 코리안, 잉글리시, 그다음에 IM 순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인덱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냥 단순하게 그 아이템즈라는 어떤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그냥 딕셔너리만 포문 안에 이제 집어넣게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단순하게 이제 키값만 반환이 되므로 안에 있는 밸류 값은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키값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에 대한 결과도 이제 단순하게 키값만 반환이 돼서 프린트 안에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딕셔너리 특징과 관련해 가지고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들에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먼저 del이라는 어, 딜리트의 그 예약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딕셔너리 안에서 매스라는 키값을 가진 그 원소를 삭제시키는 과정을 시행하는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갖고 있었을 때는 좀 더 가시적으로 표현해 드리자면은 가지고 있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은 매스가 사라졌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값들은. 근데 이 상태에서 내장 함수인 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다른 자료형의 팝과는 다르게 딕셔너리에서의 팝은 이제 그 키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이제 팝하기 때문에 반드시 키 값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키 값이 반환되지 않는다, 이 키 값을 팝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디폴트 값으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잉글리시라는 어떤 키 밸류가 가지는 그 원소가 없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non available 한 이 스트링을 이제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 write 팝에서는 지금 현재 잉글리시라는 지금 원소가 팝했기 때문에 안에는 이제 50이라는 값이 남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안에는 잉글리시가 삭제가 돼가지고 지금 다음과 같은 세 개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못된 팝에 대해서도 이제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때의 경우에는 잉글리시가 아니라 잉글리시시라고 제가 이상한 값을 넣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값도 팝되지 않고 그냥 not available 이라는 이 스트링만 이제 이 wrong pop이라는 값 안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냥 똑같은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딕셔너리 3 라는 그 값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롱팝이 어떤 반응값을 이제 줬었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코리안,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원소 두 개만 남았고, 메스도 이제 처음에 지웠군요. 네. 이것도 지워야 되는구나. 이것도 지워서 이제 나타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두 개만 남고, 그래서 이제 아까 잘못된 팝을 시행했으니까
이제 not available이라는 스트링이 이제 반환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포먼 한 줄로 쓰는 그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콜론만 잘 지어준다고 하면은 이거를 딕셔너리형으로 잘 선언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게 된다고 하면은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i랑 그 i의 제곱의 형태로서 키와 밸류 값이 할당된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그 피드백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셋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셋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분된 값들만을 이제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복된 값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할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이제 그 저희가 선언한 대로 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음과 같이 보시면은 set 1이라는 이 값은 이제 30, 70, 50 그다음에 so happy라는 스트링 총 이렇게 4개의 원소로 이제 배열이 되었는 그 배정을 해 주었는데, 지금 이 포먼의 실행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값들이 랜덤하게 이제 배정이 돼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0이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는 so happy의 값이 이제 반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50, 30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set이라는 이 자료형은 처음에 선언이 될 때 컴퓨터 내부에서 그 해시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접근하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대신 순서를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덱싱을 통한 값의 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가지고 잠시 뒤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셋이라는 이 자료형은 순서를 이제 정해줄 수는 없지만 인덱싱은 할 수는 없지만 enumer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값이 배출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실용성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enumerat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덱스랑 밸류를 각각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값의 어떤 나열로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네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순서가 그 0번부터 시작했을 때 이게 50이 먼저 반환이 되니까 그러면 셋 이제 0 인덱스는 50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때 이제 에러가 납니다. 따라서 이제 셋이라는 자료형에는 어떠한 그 인덱싱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이라는 이 자료형도 이제 포문 안으로 그러니까 포문이 한 줄로 이제 선언이 됐을 때 이것도 이제 자료형으로도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잘 선언이 돼서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레인지 5의 함수의 반환값이니까 0부터 4까지 잘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튜플 자료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튜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C나 C++ 아니면 자바와 같이 그 다른 언어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 콘스트 즉 상수 자료형처럼 해서 그 고정된 값들을 이제 선언을 할 때 사용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지금과 같이 그 t라는 이 변수가 선언이 될 때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처음에 안에 들어있는 이 원소들 외에서는 이 원소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어떠한 과정도 거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포문을 사용해서 안에 있는 값들을 그러니까 빼와서 이제 단순하게 프린트하고 리턴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거를 첫 번째 값인 즉 이 this라는 스트링을 I want to try fix this value of tuple이라는 스트링으로 이제 바꿔준다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보통 이런 튜플의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을 할 때 내가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값들을 저장을 할 때 보통 튜플로 선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첫 번째 토픽인 리스트, 딕셔너리,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튜플에 관련된 어, 복습을 마쳤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피드백 있을까요? 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재기함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재기함수의 특징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같은 함수가 아니면은 이제 비슷한 함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다음에 가장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다른 그 함수 값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으로는 이제 어떤 확장이나 아니면은 작은 형태의 함수가 실행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끝이 있는 함수로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인풋 값이 들어갈지는 그 현재의 상황, 즉 이제 함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계속 실행하게 되면 될수록 가장 그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함수까지 실행이 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들을 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재기함수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 마주하는 상황이나 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함수 구조나 아니면 그 맥락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첫 번째의 예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예시를 보면은 일단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어떤 AN이 있다고 하면 그 AN은 어, 마이너스 그, 그 이전 값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전의 값을 가져와 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은 현재 이제 그 수열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일단은 파악한 상태에서 좀 더 작고 쪼개진 케이스를 찾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점화식이든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이제 관계식이든 도출이 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게 쪼개다 보면은 이제 그 끝이 보일 겁니다. 그럼 그 끝이 보이거나 아니면 그 마지막에 함수 단계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떠한 그 코드를 실행을 해줄지 정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즉 이제 베이스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 베이스 케이스를 설정을 해주면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전체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선언이 됐을 때 이 선언된 함수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n-1이 들어갔을 때랑 n-2가 들어갔을 때의 합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턴을 해주는 것이고 근데 이러다 보면은 n이 이제 점점 1이나 2로 이제 가까워질 텐데 저희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값에는 각각 1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일 때 1을 이제 리턴한다라고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어떠한 어떠한 값이더라도 그 몇 번째 피보나치 수열이더라도 이제 구해낼 수 있게 되는 함수를 완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첫 번째 1부터 이제 9까지의 이제 함수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은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1 더하기 2는 3, 그다음에 2 더하기 3, 2 더하기 3인 5 해서 계속 이어가서 피보나치 수열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재기함수의 형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재기함수라는 게 위와 같이 이제 깔끔하게 어떤 내가 그 관계식을 파악해서 리턴 값에 그 베이스 케이스도 설정해 줄 수 있고 하면서 진행할 수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포문을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이제 끝낼 수 있는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로 재기함수로 끌어올 수 있는 형태도 가능하고요.
이것이 실제로 동작이 될 때에는 이제 이 함수가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제 포, 인, 랭지,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어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하는 함수랑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트리오시카랑 닮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작아지는 어떤 개형의 그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이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내가 재기함수를 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케이스를 더 진짜 작게 만들고 아니면 나눌 수 있는 형태가 잘 구현이 될지 그 맥락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재기함수를 작성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재기함수와 관련된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피드백이나? 네, 없으면은 지금까지 리뷰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네, 마지막에 이제 퀴즈 한번 같이 풀어볼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실행하기 앞서서 이 블록은 실행하지 말고 생각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이번 퀴즈, 첫 번째 퀴즈의 경우에는 이제 셋과 관련된 퀴즈인데, 이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아니, 함수가 아니라 이 코드 블록을 실행하기 전에 이 코드 블록에 이제 이 프린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주시고, 손이든 아니면은 어떤 그 타이핑이든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예측해 주시고 그 블록을 실행해 주셔서 답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시간 한 2분에서 3분 드리고 30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더 풀고 있거나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요? 아, 네, 없으면은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주어진 스트링은 이제 데이터라는 이제 네 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이고요. 그다음에 이 permutation이라는 이 값은 이제 set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선언이 되는 건데 이제 포문이 이제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트링이 두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데이터라는 이 스트링 하나랑 그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라는 스트링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글자가 하나씩 결합되는 형태로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야 될 텐데 실제로 이제 나오는 그 조합 같은 경우에는 DD 첫 번째로는 D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DA 그다음에 DT 그다음에 DA 식으로 형성이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를 가져오면은 맨 앞에 A를 가져오고 그다음부터 두 번째 스트링을 가져오는 결과인 AD, AA 조금 지루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래서 16가지 케이스 일단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조합이 있을 텐데 하고 그다음에 TA 그다음에 TD 그다음에 TA 그다음에 TT 그다음에 TA가 있을 거고 네, 마지막으로 AD 이거는 그냥 위랑 똑같으니까 바로 적을게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겹치지 않는 것만 제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이 줄은 완전히 똑같으니까 사라질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이제 DA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AA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TA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9가지의 그 스트링을 가지고 있는 그 셋이 완성이 될 거고 그래서 총 9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똑같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첫 번째 주석이 같이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세 줄짜리 포문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한 줄로 끝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에 어떤 센스를 하나 경험하셨으면 많이 얻어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콤비네이션 함수를 이제 직접 작성을 해볼 건데요. 이제 맥락은 제가 다 주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콤비네이션에 이제 그 점화식을 하나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콤비네이션이라는 함수를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36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완성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요? 편하게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없으면은 바로 같이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제기함수 작성하는 방법처럼 일단은 지금 더 작은 케이스로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콤비네이션 함수를 이제 반환을 해줄 건데 이거를 두 개 더하는 걸로 반환을 해주겠죠. 점화식에 따라서 하고 이때는 또 n-1 그다음에 r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n-1 그다음에 r-1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점점 작아지는 케이스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베이스 케이스를 완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이 이거나 또는 이제 랑 R이 같거나가 되겠죠. 이 경우에 이제 return 1이라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독 테스트까지 돌려보면은 네,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그 부록 자잘한 그냥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단 리스트를 선언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대괄호를 사용해서 선언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트 함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건데 이제 이 둘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괄호를 통해서 리스트를 선언하는 방식은 일단은 그 자체 이제 그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빌드 리스트라는 그 시인과 그다음에 바로 이제 값들이 이제 리턴이 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 데 반해 이제 리스트 함수라는 거는 이제 안에 있는 그 괄호 안에 있는 그 값을 받아온 다음에 그다음에 리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를 불러와서 그다음에 리스트로 변환을 해서 다시 그 리스트를 반환하는 총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그 값의 그 배열들을 리스트화를 시킬 때는 단순하게 이제 대괄호를 쓰면 되긴 하겠지만 어 이제 맵 펑션 맵 함수 같이 이제 예를 들어 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 결과가 이제 맵이라는 어떤 오브젝트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만약에 리스트로서 이제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맵 오브젝트 자체가 하나가 들어간 리스트 하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 맵 함수를 리스트 함수 안으로 넣어줘야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리스트가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해서 앞으로 어, 코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오늘 마무리를 짓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추가적으로 그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필터랑 그다음에 람다랑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밑에 이제 그 답도 있긴 한데 그거 지워서 혼자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이거 독 테스트도 돌려서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뭐 질문을 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